오늘 설명할 지역은 광안리, 해운대, 기장입니다. 전부 바다를 끼고 있지만 각 지역의 느낌은 미묘하게 다르죠. 광안대교와 약간은 수더분한 느낌의 거리를 끼고 있는 광안리, 전국구 유명세 해운대, 그리고 교외 여행지 느낌의 기장. 그러면 이제 출발합니다. 해운대 동쪽 끝에는 청사포, 달맞이 언덕, 그리고 미포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를 요약하자면 청사포는 조개구이, 달맞이 언덕은 달맞이길이라는 드라이브 코스, 미포는 폐선을 재활용한 철길이었어요. 왜 과거형이냐 하면 조금 이따 알게 됩니다. 청사포는 부산 시내 동쪽 끝자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걸어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서 택시를 보통 타고 가고요. 조개구이, 장어를 주로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 싼 음식이 아니죠. 1인당 3-4만원은 쓸 생각하고 가는 게 좋아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 외진 곳에 있어도 대리가 안 잡히진 않으니 올 때 차로 오셔도 됩니다. 달맞이 언덕과 달맞이 길은 부산의 유서 깊은 드라이브 코스예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도 여기 가서 외식했는데 그때 그 식당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카페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는 약간 트렌디한 맛집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찜질방, 병원 등 좀 복합적인 공간이에요.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전 보통 나중에 설명할 송정과 묶어서 가곤 했어요.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로 쭉 이어지거든요. 미포는 솔직히 따로 항목을 빼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작은 곳인데요. 그래도 바다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지 적당한 숙소와 식당, 술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LCT가 바로 미포와 해운대 해수욕장 사이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 좀 그래요. 잘 안 어울려요. 해수욕장부터 적당한 크기의 호텔들, 그리고 달맞이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뷰가 되게 좋았는데 이 LCT가 너무 커서 단절되는 느낌이에요. 경치가. 여기 LCT에 롯데 특급 호텔인 시그니엘 2호점과 레지던스 호텔, 그리고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니 나중에 사람은 엄청 몰리긴 하겠죠? 미포의 시그니처인 폐선철길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미포부터 송정까지 쭉 이어지는데 2019년 11월 지금은 미포 청사포 부분은 폐쇄, 청사포 송정 부분은 산책이 가능합니다. 2-3시간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텐로드란 게 있는데 요건 숲속 산책길이에요. 달맞이 고개 아래쪽 바다를 타고 가는데 미포부터 청사포까지 이어집니다. 순환형이라 중간중간에 위쪽 찻길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언덕이 있고 그 밑을 따라가는 게 문텐로드니까 여기 해월정 쪽으로 올라가려면 엄청 걸어야 합니다. 산을요. 참고하세요. 이쪽은 각 지역마다 특색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예쁜 카페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까운 드라이브 코스들로 애용되는 곳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해운대역과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백사장 바로 앞에 땅을 파서 지하철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해운대 해수욕장은 길이 1.5km에 폭은 30에서 50m입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한국에서 해수욕장 하면 탑급 중에 탑급이죠. 부산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빨간 소고기 국밥 거리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 큰 빌딩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국밥 거리도 아니고 그냥 가게가 2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래쪽에는 해운대 전통시장이 있고요. 다시 옆에 해운대 구청이 있습니다. 구청 옆에는 조금 어르신 취향의 음식들이 많아요. 복국, 삼계탕 이런 거요. 특히 해운대 복국이 유명하죠. 초원복국, 금수복국. 또 여긴 해운대 온천이 나는 곳이라 온천탕이 부대로 시설로 있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다시 반대쪽에는 조금 저렴한 모텔들, 작은 호텔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서는 비싼 호텔들이 있고요. 파라다이스 웨스틴 조선, 이런 특급 호텔부터 신라스테이, 시클라우드, 크고 뷰 좋을수록 비싼 건 당연하겠죠. 동백섬과 누리마루, 더베이는 거의 한 세트라 보면 돼요. 여기 그냥 땅인데 왜 섬이냐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의도와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흙이 점점 쌓여서 섬이 육지와 연결된 거죠. 마린시티 하면 나오는 사진들이 여기 더베이에서 주로 촬영됩니다. 마린시티는 유명하긴 한데 사실 안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어요. 1층 상가에 있는 맛집들 간다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파크하얏트, 하나 리조트 같은 고급 고층 호텔에 간다거나 그런 식이죠. 센텀시티는 반대로 좀 더 여러 용도의 건물들이 많아요. 센텀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백스코, 영화의 정당 등등. 센텀 신세계는 세계 최대 백화점입니다. 엄청 커요. 근데 거기다가 옆에 센텀시티 몰까지 지어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단순 백화점이 아니라 안에 온천이 나와서 찜질방도 있고 아이스링크, 키자니아, 특히 백화점에 붙어있는 찜질방인 여기 스파랜드가 인상적인데
요새같이 노후화된 찜질방이 많은 시대에 이만한 깔끔한 찜질방 찾기 힘들죠. 씻고 나와서 즐길 거리도 많고요. 매출도 장난 아니라 신세계 강남, 롯데 명동과 잠실을 이은 전국 4위입니다. 참고로 5위는 서면에 있는 롯데 부산 본점이에요. 현대무역센터, 판교, 압구정 등등 웬만한 백화점 다 제낀 순위죠. 그리고 구내식당이 전국 백화점 중에 제일 맛있어요. 예전에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영화의 전당은 국제영화제의 본관입니다. 영화제가 아닌 기간에도 각종 상영, 전시는 이어지니까 내가 영화 팬이다 싶으면 시간을 내서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맥스코는 코엑스 같은 컨벤션 시설인데 내부에 코엑스처럼 대규모 상업시설을 갖고 있진 않아요. 지스타, 부산 모터쇼 등이 여기서 열립니다. 2호선이 부산 서면부터 광안리를 지나 센텀시티 한복판을 관통하고요. 위쪽에 큰 길을 따라 장산이란 신시가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딱 붙은 관광지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 자동차가 없다면 꽤나 거리를 가고는 하는 게 좋습니다. 센텀시티 옆 수영관 건너편에 수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상 좌수영이 있어 수영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전국구로 유명하진 않아요. 수영역에 작은 번화가, 곱창 골목이 있고 북쪽에는 코스트코와 카페 테라로사가 있습니다. 테라로사가 있는 F1963은 폐 공장을 재활용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카페뿐만 아니라 갤러리, 서점, 펍 등 좋은 샵들이 많아요. 부산의 도시재생하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소입니다. 광안리를 알아봅시다. 광안리는 광안리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해수욕장이 굉장히 길어 광안리역뿐만 아니라 금련삭역까지 끼고 있고요. 바닷가부터 2블록 정도가 번화가입니다. 그 위로는 주택가예요. 해운대와 다르게 막 전국구 유명세 초고급 호텔 체인이 있진 않고요. 적절한 가성비 관광호텔 그리고 모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어이없이 싼 건 아니에요. 여기도 유명한 관광지고 앞에 광안대교도 있으니까요. 해운대와 가까운 동쪽에 회타운 그리고 그 너머로 포차거리, 회 먹는 걸로 유명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다만 걸어서 광안리 한복판에서 가면 은근 멀 거예요. 전 예전에 여기 밀락 화러 어민 직판장에서 회를 사곤 했어요. 주변 회타운이나 시장 중에 제일 괜찮았거든요. 수변공원은 오른쪽에 광안대교, 왼쪽에 마린시티를 낀 절정의 뷰입니다. 이러니까 여름에 사람이 안 몰릴 수가 없겠죠? 해변 반대쪽엔 뜬금없는 아파트가 있는데 부산 벚꽃길 중에 최강자를 다투는 삼익비치타운입니다. 근데 옛날 아파트고 주차 공간도 없고 그래서 벚꽃 시즌에 차 타고 가면 되게 아파트 주민의 민폐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도록 합시다. 금련산역 뒷길로는 황령산 봉수대까지 올라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거의 차 타고 가는데 간혹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는 용자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뚜벅이라면 웬만하면 택시 타거나 렌터카 이용하세요. 바닷가를 따라가면 이기대가 나옵니다. 그 이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태종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걸어서 통과도 가능합니다. 혹시 해파랑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동해안을 따라 남쪽 부산부터 북쪽 강원도 통일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트레일 코스인데 여기 이기대가 해파랑길의 일구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텔로드로 해파랑길은 이어집니다. 이기대를 따라 끝까지 내려오면 오륙도가 나옵니다. 부산의 자연 랜드마크 중 하나로 만조, 간조에 따라 섬이 5개, 6개로 보였다 해서 오륙도예요. 부산을 구경하다 보면 이 오륙도 이름을 딴 음식점들이 아주 많아요. 오륙도 낙지 이런 거요. 경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기대를 통과하는 버스는 없고요. 버스는 시내 구간을 통과해서 오게 돼요. 경성대는 부산 남동부를 대표하는 대학 2개를 낀 상권으로 술집이 많습니다. 다만 관광객이 원하는 니즈랑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냥 번화가니까. 아까 해운대에서 설명했던 달맞이 고개에서 청사포로 안 빠지고 쭉 예쁜 산길을 따라가면 송정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여긴 해운대의 구지만 기장과 딱 맞닿아 있고 해운대 시내와는 산으로 나눠져 있어서 기장으로 분류했습니다. 송정의 핵심 키워드는 좋은 해수욕장 그리고 서핑, 푸드트럭이겠네요. 시내와는 떨어진 특성상 대규모 빌딩이나 시가지가 없어 상대적으로 건물들이 한산합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래서 커피와 토스트를 파는 푸드트럭들이 많아요. 날씨가 추울 때도 보기 좋습니다. 파도들이 좋아서 서퍼들도 많고요. 송정에서 차로 조금 더 가면 해동용궁사가 나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절이 아닐까요? 해안 절벽에 세워진 절이 너무 인상적이라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한테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불교 믿는 분들도 유럽 가면 멋진 성당 구경하곤 하잖아요. 아닌가? 다시 한적한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힐튼과 아난티코브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요. 해운대 바닷가에 파라다이스, 마린시티의 파크 하얏트가 독주하던 부산에 새로 도전장을 내민 부산 호텔 끝판 대장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죠. 그 너머에는 대변함과 연아리가 있고요. 포구와 바닷가를 따라 해산물, 식당, 카페들이 섞여 있어요. 이런 지역 특성상 미리 조사를 잘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식당은 정말 괜찮은데 그 옆집은 또 정말 아니곤 하거든요. 아쉽고. 그 위로도 옛날부터 유명하던 카페 로쏘, 죽성 성당, 더 위로는 웨이브온, 정말 멀리 간절곶까지. 또 바닷가라는 교회 특성상 글램핑, 펜션도 아주 많고요. 기장은 넓은 지역이라 여러 관광지들이 뜨문뜨문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버스로 다니긴 힘들고요. 동해 남부선 기차가 센텀시티 백스코에서 기장까지 오긴 하는데 역시 기장 시내로 다녀서 관광지와 가깝진 않아요. 그나마 송정 정도? 뚜벅이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게 바로 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해운대, 센텀, 청사포, 송정, 용궁사까지 다 이어주는 블루라인, 또 용궁사부터 힐튼, 연아리, 기장역까지 이어주는 옐로라인. 뚜벅이라면 이거 꼭 고려해보세요. 하루에 15,000원입니다. 해운대 광안리 기장은 부산의 동부에 있긴 하지만 워낙 큰 지역이라 하루 코스에 묵기는 좀 힘들어요. 자신의 교통 환경, 목적, 취향에 따라 하루 루트를 잘 구성해보세요. 감사합니다.